서울 서대문 경찰서 사기 조사 대응에서 왜 변호사 선임이 유리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 사건은 단순히 돈을 받았느냐, 안 갚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기망 의사가 있었는지,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 자금 흐름이 어떻게 형성됐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조사에서는 결과만 놓고 질문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돈을 못 갚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방어적으로 답하다 보면 처음 의도까지 의심받는 구조가 됩니다.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의도와 정황 중심으로 남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유리한 이유는 이 지점을 구조로 정리하기 때문입니다. 거래 경위, 계약 내용, 자금 사용 내역, 당시 상황을 시간 순으로 배열하고 형사상 쟁점과 단순 채무 불이행을 구분합니다. 병원에서 통증만 말한다고 원인이 바로 나오지 않듯이 법률 문제도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밀하게 짚어야 대응 방향이 잡힙니다. 사기 사건은 형사 절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민사 손해배상을 제기하거나 재산 가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부터 민사와 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형사에서 한 진술이 민사상 책임을 확정하는 근거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채권추심은 판결 선고보다 실제 회수 가능성을 먼저 따지고 재산 조사와 강제 집행까지 설계합니다. 부동산 분쟁은 계약 구조를 함께 검토하고 가사 사건은 장기적인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사 역시 조사 단계에서 전체 흐름을 먼저 그립니다. 상담에서는 무조건 선임을 권하지 않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합의가 우선인지, 형사 대응이 중심인지부터 봅니다. 맞지 않는 판단도 의뢰인을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2009년 사법연수원 입소 이후 쌓아온 실무 기준과 2014년 개소 이후 이어온 방식도 이런 구조 중심 판단에서 출발했습니다. 모든 사건을 내일 바로 대응한다는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결국 사기 조사에서 변호사 선임이 유리한 이유는 말을 대신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록의 방향을 설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행정 전반을 다루는 곳이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상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꼼꼼한 법률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